네, 연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막판 극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2,800선이 무너지면서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맞았었습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학개미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도 한참 폭락 장세였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또 오늘 새벽까지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과연 마이너스 20% 하락이 되느냐 마느냐. 아하.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20%를 베어마켓,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간밤을 좀 보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9%, 거의 마이너스 5%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네. 거의 패닉셀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장 막판은 오히려 0.63% 상승을 한 거니까 저점 대비 거의 5% 넘게 급반등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다우 S&P 지수들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크게 미국 장만 보면 너무나 낙폭이 과대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120일선 정말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다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거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중간에 변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머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장중에 그렇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거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증시는 큰 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네. 오늘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말이죠.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지금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한번 중간에 나오면서 이게 폭락장이 있었다고도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25, 26일 날 1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장에는 이제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면 이제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재료가 반영이 되는데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최근에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좀 루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의 금리 인상은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연준이 1월에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하고 혹은 3월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이라고 하죠. 바로 0.5%를 인상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흉흉한 소문들이 들면서 네. 좀 미리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에서 많이 낙폭이 과도했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급반등한 이유들, 낙폭 과대도 있지만 연준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아마 약속대로 네. 3월에 금리 인상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1, 2월에 금리 인상이란 건 그야말로 소문이다. 이런 예.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소문은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네, 1, 2월 그렇죠. 인상이라는 네. 것이. 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1월 25, 26, 27일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연준의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는 1분기, 길게는 이제 상반기를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주 그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큰 흐름을 좌우할 만한 네. 그런 계기가 되는 주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또 이제 우리 주식 우리죠. 시장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네. 어제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2,800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다 청산하고 주식시장을 접었을 때 그 가치 평가를 했을 때 포인트가 2,800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텐데 2,800이 깨졌다는 것은 현재 가치도 순자산도 못 받는다는 네. 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PBR 1배가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경제 위기 때나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 네. 정말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어제 하루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었는데 왜 왜 어제 특히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홍콩이 그야마 우리랑 좀 비슷하지만 홍콩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떨어진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이유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먼저 시도를 했죠. 그리고선 최근에 빠르게 하고 있고 또 예.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긴축을 시도했던 점 이런 것들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장점이자 또 이게 역공을 받는 게 우리는 기술주와
또 제조업이 잘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최근 흐름을 좀 보면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 제조업 쪽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 특히 예. 지금 12월에 이어 1월도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게 27일 날 정말 대여가 네. 시가총액 2위, 3위에 이 종목이 상장하게 되니까 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살려고 다른 종목을 먼저 팔아놓은 것이 아닌가. 수급이 꼬였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만 좀 더 많이 빠졌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취재 기자가 나갔을 때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중에 아까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게 무릎에서 사고 뭐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무릎인지 네. 더 깊은 지하실이 있는지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코스피가 2,500, 2,6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전망은 뭐 늘 어렵고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과거의 뭐 수치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의 이제 확률적인 분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이제 2,800 우리의 그 PBR 1배 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 사례를 보면 뭐 리만 브로더스라든가 그 외에 굵직했던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는 또 빠르게 그 PBR 1배선을 좀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당장 오늘 다시 2,800포인트를 회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요쪽 이 라인의 기준선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시간별로는 27일 그러니까 연준의 1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종목이 이제 상장했을 때 수급들이 꼬였던 것이 풀리는 여기를 지나고 나면 큰 틀에서 윤곽을 잡지 어쨌든 않을까 미국 생각할 수 시장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FOMC의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죠. 요거 네. 따상까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현재 공모가가 30만 원이고요. 이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70조인데요. 만약에 이제 시초가가 더블로 2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140조의 시총이 되는데요. 현재 1위 삼성전자 시총이 한 440조, 450조. 2위 SK 하이닉스가 한 9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바로 시가총액 2위로 2위로 튀어오른다라는 건데 장 초반과 장 막판까지를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는 ETF,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네.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기계적 매매들이 바로 좀 수급을 사면서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네. 하루를 놓고 본다면 네. 전일 들려왔던 미국 FOMC 결과라든가 네. 또 개인들의 갖고 있는 물량을 개인들이 얼마나 던지느냐. 또 외국인 투자자는 보호예수 물량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종합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상승을 하되 며칠 동안 따상까지는 좀 상당히 무겁고 예. 버겁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